2021학년도 봉사활동 계획의 날, 여러분들의 봉사활동 계획 수립에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사활동 계획하는 내용하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나면 개인 체험학습 유의사항, 요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개인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하는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외에 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 외에 하는 봉사활동이 학교의 다양한 공공시설 공공시설 지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해주는 분리수거, 급식 지도,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죠. 텃밭 가꾸기 등등 요런 봉사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업 시간 내에 하는 봉사활동은 오늘 이 시간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봉사활동 소양교육 받았죠? 오늘과 같은 소양교육, 지난번 2시간, 그 다음에 오늘 계획 수립, 그리고 실제로 굿네이버스 등등과 하는 어떤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봉사활동,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될까?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한 다음에 이미 여기는 좀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하는 활동은 거의 마감이 되었고요. 일부 활동들은 리로스쿨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이 방송이 나갈 때까지 모집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모집 중인 것은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그 다음에 영상 제작 봉사활동, 이런 봉사활동들이 올라와 있고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 창의로운 어떤 봉사활동 내용이 있으면 리로스쿨을 통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아마 이 봉사활동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중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일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전일제 봉사활동을 할 때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어떤 봉사활동을 우리 반이 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사실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나 등등등이 있어서 학교에서 단체 봉사활동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여러분들이 그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 봉사활동을 그렇다면 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실까요?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올해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서 연간 봉사활동 권장 시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의 자율로 결정하는데 우리 학교는 여기 오타입니다.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양교육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은 봉사 계획, 그 다음에 실제 봉사활동,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학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디지털 미디어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영상 제작 봉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영상 제작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학교에서 준비 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심히 챙겨드려야 될 것은 개인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1학년들 잘 들으세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개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기재는 하지만 입시 자료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학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봉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고 입시 실적으로도 제출이 되지만 개인 봉사활동은 제출되지 않는다라는 것. 물론 2, 3학년은 다릅니다. 2, 3학년은 개인 봉사활동이든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이든 다 입시 실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자, 이 개인 봉사활동을 할 때는 사전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담임 선생님한테 결제, 허락을 득한 후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판단하실 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은 그 봉사활동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저 이런 봉사활동 했는데요 라고 내밀었을 때 담임 선생님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반드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엔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러분들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봉사활동은 이렇게 유형에 나눠져 있습니다. 일손 돕기형, 환경보전활동형, 지역사회 연계형, 뭐 캠페인형, 뭐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각각 이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가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필수 가입이라고 돼 있죠.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이 사이트는 가입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곧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는 1365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이 연계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들도 업무가 좀 경감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는 담임 교사의 사전 허락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런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사전 계획서 작성 및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제출이 필요 없다. 자, 그런데 가끔은 여기서 하는 봉사활동도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일단 담임 선생님하고 사전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3층 창체부 창의체험 예술부로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봉사활동을 위한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포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나서 그 기관에서 우리 학교 쪽으로 나이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들이 확인 후에 승인을 하게 되죠. 이 승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VMS나 두볼 같은 사이트도 가입을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최소한 1365 사이트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말이 계속 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따로 여러분들이 지역의 기관에 문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 자,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승인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봉사활동이 적절했는지를 담임 선생님들이 평가한 후에 학교 생기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라고 했던 이야기는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봉사활동의 안전이나 방역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실적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달라는 이야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인정이 가능하냐 다 아실 수 있죠. 기본적인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비종파성, 종교의 색채도 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누지는데요. 공공 부분은 대부분 됩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만 가능하다.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안 됩니다. 자,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단체 안 됩니다. 당연히 공익의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단체 안 됩니다. 자,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나 영역, 안전 등에서 취지에서 벗어나면 인정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니 뭐라고요? 결론은 하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잘 알겠지만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수업을 받잖아요. 학교에서 수요일은 6시간, 평일은 7시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당일 수업 시수를 빼고 봉사활동 시수를 여러분들이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평일은 1시간 내지는 2시간 정도의 봉사활동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과 후에 어떤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3시간, 4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시간 내지는 2시간밖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외 봉사활동 같은 거죠. 급식 지도라든지, 뭐 생활 방역이라든지, 특教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매일 20분씩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날 봉사활동을 2시간을 했다라고 하면 이 2시간 중에 1시간만 인정이 되든지, 이 20분을 인정하고 여기서 40분만 인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간에 1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월, 화, 목, 금일 경우에는 수요일이면 2시간이 되겠죠.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 언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날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테고요. 학교에서 징계사항으로 내려지는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분단위는 절사합니다. 이 분단위가 절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활동 기간에서 5시간 예를 들어서 주말에 봉사를 했는데 55분을 했다라고 확인서를 끊어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55분은 반올림해서 선생님 6시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사. 5시간만 인정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 단위로 끝낸 것은 불편하니 여러분 시간 단위로 끊어서 봉사활동을 받는 게 좋겠고요. 단 누적적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합산하여서 시간 단위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20분씩 주잖아요. 보통 20분씩 많이 주거든요. 많은 건 40분도 주는 게 있지만 그래서 20분씩 3번을 하면 이렇게 20분씩 3번을 묶은 걸 우리는 1시간으로 시간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내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안내해준 구글 실적 등록 사이트 아시죠? 봉사활동 실적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이 실적 등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수 부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 여러분들의 봉사 시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다소 복잡해 보이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 활동은 안 됩니다. 자,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 안 됩니다. 자, 공연과 같은 봉사활동은 공연 당일에 공식적인 준비 시간, 최종 연습 시간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연습 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안 됩니다. 자, 봉사 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이건 동아리 활동으로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착각을 많이 하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병원 이런 데는 약간의 공공기관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기관만 인정됩니다. 가정 어린이집 있죠. 아파트 1층에 있는 그런 가정 어린이집 안 됩니다. 자, 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치원인 곳만 가능합니다. 뭐 그럴 경우는 잘 없지만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어 유치원 다녔던 친구들이 있나요? 영어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원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양병원들 다 마찬가지인데 개인 병원은 인정 불가하다.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노인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도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신고된 시설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역시 개인 병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도 사회사업실이나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에 좀 큰 병원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는 봉사활동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 뭐 요양원, 병원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혹시 할 계획이 있다라면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들은 이야기했었고요.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예를 들면 이게 우리 학교에서 하는 자서전, 아니면은 영상 제작, 이런 봉사활동들이거든요. 이런 봉사활동들은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생기부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굵은 글씨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만약에 나이스로 전송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확인하고 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거쳐져야 되니까 실적을 보냈다라고 해서 또 넘어오는데도 며칠 걸려요. 왜 오늘 보냈는데 어제 보냈는데 왜 오늘 내 생기부에 안 뜨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며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봉사활동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잠깐 짬을 내가지고 체험학습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은 여러분들 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7일 전, 일주일 전에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전에는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 실시하고 나서는 반드시 보고서를 3층 창의체험예술부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꼭 제출하셔야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3층으로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출석 인정이 됐는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교장 선생님이 승인하셨으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안 내도 출석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나중에 점검을 했는데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다? 네, 사고 결석, 무단 결석이 되는 겁니다.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으로도 나갔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은 연속 5일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시키면 최대 붙여서 9일 정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계속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연간 수업 일수의 10분의 1 이내.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9일 이내. 19일이 넘어가면 그것은 무단 결석, 사고 결석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라서 여러분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가정학습은 1, 2학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현재 그 원격 수업 기간 중에서는 당연히 신청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체험학습 신청 불가 기간 아시죠? 언제가 안 됩니까? 시험 고사 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 확인 기간 때 언제 수행평가 뭐 혹은 우리 중간 기말고사 시험 본 결과를 확인하는 그 시즌에는 체험학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요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봉사활동과 관련된 유의사항과 뭐 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봉사활동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이 이후의 시간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봉사활동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반에서 학년별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3층 창의체험예술부로 찾아와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